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아름다움에 병든 자. 제목부터 범상치 않습니다. 나라는 이유. 이 제목 또한 생각이 천갈래 만갈래로 번지게 만듭니다. 아름다움에 병든 채로 견디는 시인들이면서 치료보다는 나라는 이유에 골몰하는 바보들입니다. 이런 바보들이 더 많아져야 세상이 아름다울 겁니다. 우리 모두가 바보가 된다면 지금처럼 각박하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도 그들이 방황하는 곳으로 기꺼이 따라가겠습니다. 김대리, 우리 회사 대표번호 신청했나? 네, 사장님. 말로고는 1636 말하는 전화에 신청했습니다. 에? 아니, 전화를 말로 걸어? 네, 어려운 번호 대신 1636 누르고 상호명을 말하면 바로 저희 회사로 연결된다고요. 이제는 번호를 알릴 필요도 없어요. 기억하세요. 상호, 브랜드, 명사로 단 하나뿐인 번호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씀하세요. 회식 후에 고고 안전하게, 고고 집에 갈 땐 고고 회식 후에 안전하게, 집에 갈 땐 고고 대리운전.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1636 누르고 고고 대리운전. 네네, 고고 대리운전입니다. 이젠 누르지 말고 말로 걸자고요.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엄마, 소나돼지는 안 돼요. 말하는 전화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해주세요. 고고 대리운전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커피, 이제 아무거나 마시지 말자.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질 좋은 한 잔의 커피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커피를 아는 전문가가 정성을 다한 로스팅으로 만든 제대로 된 커피. 제제 원두커피로 여러분의 권리를 누려보세요. 02-749-1002. 주소창에는 카페제제.co.kr, 그리고 검색창에는 카페제제를 검색하세요. 카페제제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카페 제제는 카페가 아닙니다. 커피 전문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김태영, 정정화 부부 시인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제가 시인의 아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시인의 남편도 고달프죠? 아, 물론이죠. 그 얘기 안 해주시나 섭섭했습니다. 아껴두고 있었어요. 오늘 하려고. 네, 다행이네요. 근데 그런 말이 있어요. 시를 쓰는 아내와는 같이 사는데 소설 쓰는 아내와 살기는 더 힘들다. 그거 알아요? 왜 그럴까요? 시는 그나마 짧아서 메모를 해놓고 네. 신랑이 밥 달라든지 뭐 이럴 때 잠깐만 그렇게 좀 해놓고 밥을 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소설은 일단 이제 한 대목이 떠오르면 최소한 한 50장은 두들겨야 해야 되는데 네. 그 막 시작해서 주인공이 만났는데 밥을 주네 안 주네 뭐 내 양말 어디 있어 이러면 뭐가 날아가지 않을까요? 그러면 소설가 남편은 밥 한 끼 얻어먹기 힘든 건가요? 아, 이게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말하자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 집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시를 길게 쓰시나 보다. 왜 그런가 하면 예. 전에 예. 소설도 한번 썼거든요. 저런. 장편 소설 그것도. 신랑 괴롭히는 거 많이 했구나. 아니요, 그건 짧은 시간이었어요, 사실은. 7개월? 그쵸.
제 기억으로는 좀 됐던 것 같은데. 아, 1년 7개월이구나. 아, 그렇지 않아요. 제 기억은 7개월이에요. 소설로 데뷔한 건 아닌데 네. 단편 소설도 꽤 썼고 네. 장편도 한 편 썼고 그때 뭐 제가 쓰는데 도움을 뭐 줄 수는 없지만 옆에서 파스타라도 삶아준 거 일단 어떻게? 다 쓰고 나면 고달파지는 게 네. 그거를 또 읽고 어떤 품평을 좀 해줘야 돼요. 그게 그렇게 수월한 일은 아니더라고요. 보통은 이렇게 서로 안 보여준다고 그러던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아, 그럼 그게 거짓말인가 보다. 그런데 다들 다 보여주고 보여주는데 네. 결국에는 이게 싸움이 나는 거예요. 이게 늘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 하잖아요. 네. 인정받고 싶어 하고. 네. 그런데 이제 특히나 내 신랑은 날 좀. 네네. 네. 근데 부부다 보니까 안 좋은 소리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뭐 결국 별로 안 좋아지죠. 분위기가 좀 싸해지겠네요. 예. 운전 가리키는 거랑 똑같나 보다. 제가 이제 어떤 의견을 이제 제시하는 입장에 네. 서 있는데 네. 워낙 어떤 자기 어떤 생각이 좀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그 지적을 좀 해주면 네. 단 한순간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일부러 더 안 고쳐. 제가 소설을 그렇게 깊이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네. 하겠지만 네. 자기의 어떤 세계나 의도 이런 것들에 상당한 어떤 그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서 좀 충돌이 좀 있죠. 그 그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림도 당연히 네. 그렇겠죠. 네. 그림을 이제 그려왔을 때 제가 보고 어떤 그림은 제 마음에 스타일에 맞으면은 이거 괜찮다 네. 하고 그렇지 않은 스타일의 그림을 보면은 제가 또 한마디를 하죠. 그러면은 단 한 번도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아니, 근데 그게 이제 처음에 한두 번은 얘기할 수 있지만 한두 번 해보니까 이게 반응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러면 그 다음엔 난 당신 그림 참 좋아. 아, 그렇지 않아요. 미련하구나. 네.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안 돼요. 안 돼. 그냥 좋아라고 해요. 좋아. 그런데 이번에 전시를 이제 네. 8월 달에 했었는데요. 사실은 남편이 저 그림은 좀 그런 게 전시를 하는 게 좀 반대다라는 그림이 몇 점 있었어요. 근데 제가 빡빡 우겨서 나는 전시를 해야겠다. 그런 그림들이 있었는데 이번 전시 때는 그 그림들이 다 팔렸어요. 제가 빡빡 우겼던 그림들이. 아하, 이런. 어쩜 그러니까 좋아. 남편을 더 신뢰하지 않는. 네, 그 이후로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잘했어요. 이게 좋다고 하고 그러는 게 사실 시인이 무슨 연금이 있어요? 아니면 뭐 물려받은 땅이 있어요?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사실. 자기 생각밖에 없는데 그나마 늙어서 따뜻한 밥 먹으려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이보다 훌륭한 보험이 어디 있어요? 그잖아. 나를 잘 알아주고. 보험은 사랑입니다. 내가 봐서는 보험 그닥 사랑인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 어떤 시각도 네. 좀 편협한 구석이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네. 아무래도 자기 세계가 좀 분명한 사람들이 예술가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자기 세계에서 좀 벗어나는 것들을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는 스타일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그런 그림들이 제가 좀 선호하지 않는 그림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또 대중들에게 더 관심을 받은 걸 보고 저도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어떤 거였어요? 하지 말자 그랬던 게. 일단 뭐 대표적으로 그 호수 위에 이제 오리 가족 그런 그림 같은 경우는 너무 좀 평이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색감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그 좀 평이함이 좀 걸렸었거든요. 개성을 조금 더 추구했으면 좋겠지 않느냐라는 이제 의견을 제시했는데 오히려 그런 그림에 감동을 받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 그림 앞에서 사진 찍은 사람 많은 거 알죠? 네, 맞습니다. 애기들도 그 앞에서 이제 장난치면서 사진도 찍고 어떤 행복을 느끼고 가신 분들이 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랑이 몽골을 다녀왔을 때 그 별들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잤던 그 텐트와 그리고 그 별들을 제가 그 풍경을 그대로 그렸어요. 그런데 신랑은 굉장히 유치하다. 그래서 텐트를 없애라.
그러면서 그 굉장히 압박이 심했어요. 근데 제가 그 압박을 이기고 나는 저 그림을 걸어야겠다. 그래서 결국에 그 그림을 또 보시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던. 예, 그래서 신랑의 이제 남편의 김태형 씨 남편 시인의 말을 많이 좀 참고는 하지만 네. 다 옳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게 두 가지로 보면 돼요. 네. 화랑에 아니면 미술관에 걸려 있는 그림하고 사서 집에다 걸 그림은 조금 달라요. 조금. 그 차이가 있어요. 그렇겠네요. 예. 오리 그림, 우리가 그냥 보면, 뭐야, 너무 평이하잖아. 좀 동화틱하지 않나? 너무 무난하고 그림책의 한 장면 같다. 그렇지만 집에 그림을 걸을 사람이 어떤 걸 살까요? 온화한 걸 사게 돼 있어요. 보면 내가 행복해질 그림. 볼 때마다 섬뜩한 그림을 걸어 놓을까? 안 걸어놔요. 비근한 예로 네, 똑같은 경우인데 제가 유연복 화백 판화가의 그 이제 판화 독도 연작 괭이갈매기 연작을 쭉 이제 그걸 하나를 샀는데 전시장에서는 못 샀어요. 비싸서. 그래서 안성 작업실에 쫓아가서 이제 거기 가서 막 징징 울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액자는 내가 할 테니까 형 이거 한 장만 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거의 뺏어 와서 이렇게 이제 집에서 액자를 해서 걸었는데 나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게. 산지 구매를 하셨군요, 산지 구매. 네, 산지 구매를 했는데 굉장히 진한 파란색이었어요. 거기에 갈매기들이 쫙 이렇게 이제 판화 그림이었는데 집사람은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차다. 차갑다. 너무 차고 판화니까 앞만 해도 칼이 살아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날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불편하다, 부담스럽고 집에 걸기엔. 그래서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처음에는 속으로 지가 뭘 한다고. 그랬다가 저도 모르지만 내가 가서 사왔 돈 좀 얼마라고 말도 못하고 그냥 뭐.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전시회 때는 가서 작은 걸 샀어요. 조그만한 거. 1번에서 이거 나 줘 그냥. 끝나는 날 가서 내가 그냥 갖고 갈게. 액자값 절약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뺐다시피 해서 그거 들고 왔는데 그거는 이렇게 이제 나무에 이렇게 꽃이 이렇게 있는 봄은 굉장히 평화로운 거예요. 그거를 안방 입구 쪽에 이렇게 딱 걸어놨는데 좋아하더라고요. 그거는. 네, 맞아요. 같은 원리예요. 그림 자체도 중요하지만 네. 그림이 어디에 전시되고 어디에 걸리느냐. 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안방에 앞으로 건다면 안방에 맞아야 되거든요. 네, 괜히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일단은 칭찬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럼요. 일단은 최고야 그게. 칭찬보다는 편견을 갖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저렇게 한 자리 깐다. 그냥 칭찬해 주면 돼요. 알겠습니다. 편견은 내 부인이잖아. 네, 알겠습니다. 무조건 세상 모든 사람이 욕을 해도. 응? 나라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작가 옆에서 뭐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럼요. 굉장히 옳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네. 항상 남편은 아내에게 the last man. 네. 세상 모든 사람이 내 아내를 비난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 맨 마지막에 비난하겠다. 오늘 방송이 부부 클리닉인가요? 바꾸셔도 될 것 같은데. 내일 아침에 맛있는 반찬 먹으라고 내가 이렇게 또. 정정아 씨 요 책 나라는 이유 가슴 아픈 얘기 하나 해줄래요? 웃었으니까 분위기 반전. 이 소설의 이 산문에 보면 최근에 물론 이제 친척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1912년생인데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네, 그러면서 할머니가 팔남매를 이렇게 낳으셨는데 결국엔 좀 몇 분은 또 돌아가시고 그리고 또 할아버지가 태평양 전쟁에서 이렇게 전쟁하시다가 돌아가시고 그래서 할머니가 그 자식들을 키우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했던 부분들을 어릴 때 할머니랑 같이 살았고 또 같이 잤어요. 그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할머니 품에서. 네. 근데 할머니는 늘 많은 얘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힘들었던 이야기 그리고 자식들도 힘들었던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중얼중얼 대시면서 저한테 다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사실은 너무나 기억에 남아서 이번에 산문에 실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그 김밥 고모 청도에 예, 할매 김밥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예, 그래서 그 김밥 가게가 있는데 그 김밥 이야기를 좀 썼어요. 고모의 아픔 이야기 그리고 고모가 그 장사를 하면서 오빠들을 키웠던 이야기 그리고 또 최근에 오빠를 또 잃었던 이야기 예, 이런 얘기를 썼는데 참 읽으신 분들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 예, 그리고 청도에 가면 꼭 그 김밥집을 가고 싶다. 저도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네네. 그리고 그 김밥이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그 마약 김밥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런 아픈 사연에 대해서 고모 이야기도 적고 또 저희 해녀 고모. 예, 사실 해녀는 아닌데 제주도로 한번 시집을 가셔갖고. 해녀가 되라고 강요를 받고 그걸 못 견뎌서 이렇게 도망쳤던 그런 해녀 고모에 대한 어떤 아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 아픔이 실은 이제 제가 살면서 할머니한테 듣던 이야기지만 저한테도 굉장히 예, 아픔을 다가왔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좀 예, 친척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썼는데 근데 불행히도 사실은 이제 그 글을 읽었던 우리 저희 친척들 몇 분께서 굉장히 조금 서운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냥 안 밝히고 싶었을 수 있어요. 자신들의 좀 상처가 있어서 안 썼었으면 아니면 좀 더 적게 썼더라면 좋았을 텐데라고 굉장히 가슴 아프게 저한테 또 얘기를 하셔갖고 저 작가 입장에서도 그들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깊이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제가 작가로서 너무나 이렇게 좀 깊이 들여다보는 그런 또 계기가 되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또 책 속에 담겨져 있어요. 엄마로, 아내로, 아내도 그냥 아내도 아니고 시인의 아내로, 또 본인이 화가로. 어떻게 사세요? 그냥 좋아서 왔던 것 같아요. 뭐 애쓰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림이 너무 좋아서 그냥 끌려서 그랬던 것 같고 아이도 이렇게 그냥 연년생으로 이렇게 낳다 보니까 끌려서 이렇게 그냥 애들이 어디 그냥 크던가요. 저도 아들만 둘이지만 진짜 이놈들 내가 참. 근데 또 뭐 이렇게 남편도 많이 도와주시고, 예, 또 이제 뭐 주위에 분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김태형 시인이 요리도 잘하잖아요. 요리 굉장히 잘하시죠. 저보다 잘해요. 정말로 기분 나빠. 나도 기분 나빠요. 아니, 왜 누구한테 이렇게 몰아주는 거냐고, 도대체. 잘하지는 않고요. 그냥 재미있어서 할 뿐이에요. 아니, 그래도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저한테 엄마 맛있는 거 해주세요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빠한테 전화해서 아빠 오늘 뭐 맛있는 거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페이스북에 이렇게 뭐 해서 올려놓는 걸 이렇게 보면서 아니 보통 우리는 라면과 김치찌개면 굉장히 요리를 남자 요리로는 이게 수준인데 듣도 보도 못한 게 막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게 요리를 또 공부를 하나 보다 싶어요. 그럽니까? 공부를 하기보다는 이렇게 조금 레시피를 보고 그러니까요. 따라하는 해보고 이렇게 재료도 이렇게 자기가 연구를 해보고 그리고 자기식대로 또 만들어요. 우리는 공부해서 뭐 하는 걸 좀 싫어해갖고요. 즉흥적으로 우리 남자들의 요리 세계가 좀 그래요. 남자 요리는 원래 있는 거 꺼내가지고 그냥 들들 볶고 막. 그래서 그 얘기하니까 생각나네. 하는데 저는 그 고추맛 기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 이제 이렇게 고추 기름도 아니고 고추 맛 기름이에요. 바나나 맛 우유처럼 고추 기름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고추 맛 기름을 팔아요. 식용유에 빨간색 소랑 매운 그 캡사이신 같은 걸 넣은 흉내 맞네. 그러니까 맵고 빨간 식용유예요. 근데 요거로 이렇게 뭐 나물 같은 거 볶거나 할 때 그거를 한 숟가락씩 넣으면 완전히 색다른 맛이 나요. 마법의 어떤 재료네. 근데 작은 걸 안 팔아서 큰 거 2리터짜리를 샀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혼났어요. 지난 추석에 그걸로 내가 나물 한번 볶았다가 못 먹었지. 고추기름 직접 만드는 것도 꽤 일이고요. 사실 그 과정 자체는 되게 단순한데 후라이팬에 기름을 좀 달궈서 그게 이제 너무 끓으면 안 돼요. 그리고 고춧가루가 타버려요. 그때 전문가 나왔다. 그래서 이제 살짝 달궈서 불 끄고 그 위에 이제 고춧가루를 뿌려갖고 이제 고추기름을 만드는데
사실 그 단순한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또 집안에서 또 만들어 먹는 게 쉽지 않죠. 않아요. 네. 언제 만나면 내가 그거 좀 나눠드릴게. 꼭 부탁합니다. 고추맛 기름. 예. 마법의 액체라고. 마법의 액체. 야, 여기 네 번째 꼭지에 이것도 앞에 이제 4부의 앞쪽인데 엄마의 이야기가 잠깐 있어요. 이거 제가 짧으니까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은 나무늘보처럼 엄마 아빠에게 꼭 붙어서 성장하지만 때로는 그 아이들 덕분에 한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든든한 그늘을 들이우며 살아갈 수 있는 어른들도 있다.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영원토록 끝나지 않는 전쟁을 치르는 일이지만 그 전쟁을 삶으로 바꿔놓은 이들에게는 어떤 선물과도 같은 기쁨이 찾아온다. 전쟁을 기쁘게 치르는 게 바로 부모의 역할이다. 두 아이는 선물이다. 때로 이 선물이 버겁기도 하지만 만약 이 선물이 없었다면 나의 인생은 많은 스토리가 생략된 채로 기억해야 할 것이다. 엄마, 역시 엄마네. 어쩔 수 없는. 네. 아이들이 나중에 이 책을 읽어보면은 어떨까요? 최근에 아이들이 저희 책을 읽었어요. 강제로. 이제 커서 읽어야 돼요. 네. 걔네들이 부모가 됐을 때. 네, 읽었는데 두 녀석 다 자기들이 얘기가 있으니까 왜 부끄러운 얘기를 썼냐고 엄마한테 역시 항의가. 예, 아이가 또 이제 저항을 하더라고요. 문제작입니다, 문제작. 네. 그런데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이가 제 나이에 되었을 때 읽으면 엄마를 좀 더 이해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하고 그래요. 예, 또 하나의 선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 아들 같은 경우는 그 책에다 자기에게 썼다고 전 국민이 다 알게 됐다고 난리를 쳤겠네요. 약간 좀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은근히 좀 얘기해줬죠. 전 국민까지는 아니고 몇 분이 좀 사보셨어. 30만 명이 봤다고 그러죠. 내일이면 아마 그런 통계가 나올 그렇게 나오겠죠. 네. 저는 뭐 제 산문집에 그 막내 군대 갈 때 이렇게 그 이제 이병소죠. 이병소에서 이렇게 울고 있는 사진을 실었다가 조금 서운하다 소리를 들었죠. 해필이면 왜 우는 사진을 올려놨냐. 없어지지도 않을 책을. 근데 저한테는 그게 이쁜 걸 어떻게 해요. 그렇죠. 예. 그게 이쁜 걸. 뭐 어쩔 수 없지. 두 분이 같이 이렇게 아이들 키우는 거를 책을 하나 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시각들이 어쨌든 시인의 눈으로 보고 또 다른 감성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책을 같이 공동 집필로. 네, 재밌겠네요. 괜찮을 것 같죠. 우리 둘이 그 육아를 하고 교육을 시키는 방법이 완전히 극과 극이거든요. 아, 그럼 더 재밌겠다. 네. 여기는 좀 뭐 뭐 좀 타이트하게 스타일이고 저는 완전 그 방목 스타일이거든요. 대부분의 아빠들이. 네. 그래서 아이들 키우면서 꽤 고생을 많이 했고 또 어느 집이나 마찬가지로 그렇겠죠.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기억들이 또 남다른 것들이 또 많이 있어요. 기회가 되면 그런 책 한번 만들어. 제 기억으로는 육아 관련해서 그런 책이 없어요. 엄마나 아빠가 쓴 책은 있는데 엄마 아빠가 싸우고 서로 화해하고 절충하고 그 절충한 걸 가지고 대안으로서 아이한테 제시하고 이런 책은 못 봤어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한테 절실한 건 어쩌면 그런 책이에요. 멋대로 키워라. 이건 아빠가 쓴 거야, 틀림없이. 뭐 내 아이 천재 만드는 법, 이건 100% 엄마가 쓴 거예요. 출판 컨설팅인가요? 이게 정신없는 방송이에요, 원래. 네. 이게, 아니 근데 전 연관생님은 늘 이렇게 지난번에도 전시 때 오셔갖고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 다음에는 이런 얘기를 쓰면 정말 좋겠다. 그 아이디어 뱅크 같아요. 아니 정말 그 서로 완전히 다르니까 그러면 아이를 키우면서 물론 이제 일반인들하고는 분명히 다른 문장들도 있고 시각. 그래서 여러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게 더군다나 무슨 전문가여서 어떤 틀을 가지고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정말 엄마 아빠잖아요. 그러면은 또 아빠도 아이하고의 접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계속 얼굴도 못 보는 우리 애가 몇 반이더라? 뭐 이런 얘가 2학년은 맞는데 얘가 2반인지 3반인지 사실은 아빠들이 다 그래요. 아버지들이 다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아빠들하고는 또 조금 다르니까 좀 더 아빠의 시각이 넓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나 쓰시면 약속하세요. 쓴다고. 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네. 그 두 분이 꼭 써서 네. 내년 말에 이 방송에 다시 나오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예, 좋습니다. 그때는 아이들까지 같이 마이크 여기 6개까지 놓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완전 법정 분위기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법정에 서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애들 많이 갈궜구나. 근데 열심히 키우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은 좋았어요. 열심히 키우는 스타일이다. 좀 개선됐나요? 네, 좋아요, 아주. 그래요? 정말 멋진 멘트야. 네. 아내는 아이들을 굉장히 열심히 키웁니다. 방송 이거 괜찮은데요? 네. 뭔가 개과천선을 하는 것 같은데요? 교정방송. 교정방송. 딱 좋네. 교정방송. 이게 우리가 시작은 좀 심오하게 아름다움에 병든 자, 나라는 이유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뭐 막 육아로 갔다가 요리로 갔다가 지금 말려든 기분이에요, 우리. 근데 제 손에 지금 이렇게 두 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시인들이 애청자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드리려고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또 이렇게 책 갖고 오셨네요. 그래서 게시판에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그 소개하고 책 이미지하고 다 올려놓을 테니까 먼저 댓글 다루시는 분한테 연락이 갑니다. 선착순인가요? 네, 선착순입니다. 그래서 주세요라고 탁 댓글을 달면 달아놓고 전화하시면 됩니다. 자기 닉네임 대고 제가 댓글 달은 누굽니다 해서 국민TV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주소 확인해서 조합원이시면은 당연히 여기 주소록에 다 있으니까 조합원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연락 주신 분 어느 분이든지 책 보내드립니다. 괜찮죠?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분들이 이제 책을 받아가시면은 반상회에서 이 책을 갖고 가서 또 얘기를 하고 좀 요즘도 반상회 하나요? 예, 힘이 있는 분들은 이제 동창회에 가서 또 얘기도 하시고 그러면 뭐 30만 부에 이제 한 2,000부 모자랄 때 한 일주일 더 기다려야겠네. 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채워질 것 같아요. 나라는 이유, 정정화 산문집, 김태영 산문집, 아름다움에 병든 자. 이 두 권. 제가 시를 쓰는 입장이라서 권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본 바로는 충분히 권할만 해서 권하니까 여러분들 올 가을에 한번 아름다움에 병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름다움에 이미 병든 두 분을 모시고 제가 또 어제 오늘 두서없이 많이 떠들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세요. 네. 네. 글을 쓴다는 건 누군가 읽는다는 전제를 가집니다. 일기가 아닌 다음이야 당연한 일이고 이게 또 작가라면 발표하게 마련입니다. 문제는 내용이고 표현 방식입니다. 자신의 사연을 구구절절 늘어놓는다고 독자가 함께 울고 웃겠습니까? 사건을 과장하고 감정과잉으로 몰아가면 외래 독자들로부터 외면당하게 됩니다. 김태형, 정정화는 이런 측면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니, 인식이라기보다 처음부터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겁니다. 조용히,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이죠. 보는 사람이 외려 아플 정도로 상처를 드러냅니다. 본인이 먼저 울면 상대는 울지 않죠. 어설픈 위로나 하게 됩니다. 이들의 책을 읽으면서 가슴이 뻐근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농담이기도 합니다만 이 징글징글하다 이런 말은 이럴 때 쓰는 건가 봅니다. 가을은 저 혼자 깊어지고 우리는 또 저마다의 방향으로 고개를 숙이는 요즘입니다. 강가에서 조약돌 하나를 주워들듯 해변에서 소라 껍질을 귀에 내듯이 김태영, 정정화의 책을 읽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인상 깊은 갈피에 단풍잎을 끼웠다가 내년 이맘때쯤에 펼쳐보는 것도 뭐 새롭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해도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30분 책 읽기
전영관이었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